프랑스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는 이유로 온갖 야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더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운 한국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유럽을 넘어 전 세계가 56도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까운 유럽 국가에 가는 것이 덜 힘들고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쁘게만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여러 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욱 훌륭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데요. 과연 프랑스 학생들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저는 소피 마르셀입니다. 파리 외곽 장모네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죠. 48년을 살면서 이런 더위는 처음이었어요. 7월 19일 오후 2시 온도계가 5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스팔트가 마치 물처럼 일렁거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은 진작에 포기했죠. 아무리 틀어도 소용없었거든요. 선생님, 진짜 못 견디겠어요. 17살 알렉시 웨이가 책상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중국계 프랑스인인 알렉시는 평소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지쳐 보였죠. 얘들아, 수업은 여기서 끝내자. 너무 더워서 집중이 안 되잖아.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끈적끈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교무실에서 급하게 달려온 교감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소피, 긴급 회의야. 국제 교류 프로젝트 때문에.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교육부에서 갑자기 한국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였어요. 다음 주에 말이죠. 한국이요? 지금 이 더위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한 건 학생들이었어요. 소식이 퍼지자마자 학급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났거든요. 미쳤나? 한국이 얼마나 더운데? 아시아는 더 더울 거 아니야? 알렉시는 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하자마자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은 기술 베끼기나 하는 나라잖아요. 베이징 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요. 알렉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 아니에요. 제 사촌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중국 따라하는 나라래요. 삼성도 애플 베낀 거고 K-팝도 일본 아이돌 따라한 거라고 하던데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김치, 삼성, 강남 스타일 정도. 그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수준이었죠. 그날 오후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왔습니다. 항의하러 온 거였어요. 이 더위에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나요? 스위스나 노르웨이로 보내세요. 한국 가서 뭘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교감 선생님과 함께 학부모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가보면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프랑스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여름 기온을 보니 35도 정도였어요. 우리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더웠죠. 게다가 습도는 더 높았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덥고 습하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프랑스 교육부의 지시였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출발 전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모두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직접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망만 하고 돌아올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일들을 말이죠. 11시간 30분의 비행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인천공항이 보였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샤를 드골 공항보다는 깔끔해 보였거든요. 자, 얘들아. 도착했다. 짐 챙기고 내리자. 학생들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알렉시는 특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11시간 동안 계속 불평을 늘어났거든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함이었어요. 파리에서 출발할 때는 56도였는데 여기는 확실히 달랐죠. 생각보다 시원한데? 학생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죠.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외부 온도 35도, 실내 온도 22도, 습도 45%, 공기질 좋음. 와, 진짜 22도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외부가 35도인데 실내가 22도라니. 그것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말이죠.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정말 높았어요. 그런데도 시원했죠. 에어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했어요. 선생님, 여기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옆에 있던 클라라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웅성거림이 거의 없었죠. 파리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놀랐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했거든요. 영어도 유창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빨랐습니다. 줄이 금세 줄어들었어요. 다음 분. 심사관이 저를 부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권을 건네주니 빠르게 확인하더니 환영한다고 인사까지 해주었어요. 이런 건 프랑스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다른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 날씨와 대기질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서울 35도, 대기질 보통. 부산 33도, 대기질 좋음. 제주도 29도, 대기질 매우 좋음. 우와, 제주도는 29도네. 프랑스보다 훨씬 시원하잖아. 학생들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렉시도 조용히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뭔가 불평을 했을 텐데 말이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조용했습니다. 저기 봐요, 선생님. 저 아이들. 클라라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국 가족이 있었어요. 두 아이가 부모 옆에 얌전히 서 있었죠. 뛰어다니지도 않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알렉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았죠. 선생님, 진짜 시원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넓은 공간인데 정말 22도예요. 프랑스 공항은 에어컨 틀어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잖아요. 알렉시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수화물을 찾고 출구로 향하면서 또 놀랐습니다. 바닥에 길 안내가 정말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 모든 방향이 명확했죠. 그리고 여러 언어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체계적이네. 학생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어요.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출구를 나서기 직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학생들이 모두 조용해져 있었어요. 평소 떠들썩하던 아이들이 말이죠.
공항인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프랑스 공항은 항상 시끄럽거든요. 사람들 소리, 안내방송, 각종 소음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얘들아, 밖으로 나가자.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과연 밖은 어떨까요? 정말 35도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와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더위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35도 생각보다는 견딜만 했어요. 프랑스의 56도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끈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흥미로웠죠.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건물이 정말 많네요. 학생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역사 내부가 정말 넓고 깔끔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온도였죠. 바깥은 35도인데 여간은 정말 시원했습니다. 여기도 22도네요. 클라라가 벽에 붙어있는 온도계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어떻게 이 온도로 유지하는지 신기했어요. 지하철 2호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또 놀랐어요. 지하인데도 공기가 상쾌했거든요. 환기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죠. 플랫폼에서 전광판을 봤는데 정말 정확했습니다. 다음 열차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죠. 우와, 진짜 정시네요. 알렉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늘 지연되거든요. 5분, 10분은 기본이었는데 말이죠. 열차 문이 열리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거든요.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다음 차례로 탔습니다. 이상해요, 선생님. 아무도 밀치지 않아요. 학생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타는 것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서로 밀치고 앞다투어 타는데 말이죠. 열차 안에서 또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정말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음이 거의 없었죠.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벽면에 붙어 있는 전광판을 보니 실시간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외부 기온, 차내 온도, 습도, 심지어 공기질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차내 온도 24도, 공기질 좋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클라라가 흥미롭게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승객들이 직접 냉방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기 봐요. 냉방 조절 버튼이에요. 학생 하나가 가리켰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승객들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이런 건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삼정거장을 지나면서 계속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있어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했거든요. 이 도시엔 짜증이라는 게 없어요. 알렉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더위에 지쳐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불평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오른쪽은 서고 왼쪽은 걷기용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지상으로 나가기 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세심함은 처음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시민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7명 정도가 함께 있었는데 모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가만히 앞을 보고 있었죠. 여기 사람들 정말 조용하네요. 학생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질서정연했거든요. 지상으로 나오면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교사로서 이런 경험들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폭염 속에서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질서. 서울은 숨을 쉰다. 이렇게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여기 정말 신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시끄럽지 않아요. 클라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보이던 냉소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말이죠. 오후 2시, 가장 더운 시간대였습니다. 온도계는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으로 향하면서 솔직히 걱정이 됐죠. 이 더위에 야외 활동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선생님, 진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더운데요.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시는 특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정상 어쩔 수 없었죠. 한강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곳곳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큰 그늘막들이었죠. 10명 이상이 들어가도 될 만큼 넓었습니다. 우와, 저기 봐요. 그늘막이 엄청 많아요. 클라라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늘막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스트 시설이었어요. 그늘막 곁마다 미세한 물방울을 뿌리는 장치가 있었죠. 그 근처에 서니 확실히 시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시원하네요. 학생 하나가 미스트 아래 서서 감탄했어요. 저도 따라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죠. 체감 온도가 5도는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수대도 곳곳에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옆에는 일회용 컵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에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여기 쿨링 키트도 있어요. 한 학생이 부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가보니 정말 있었어요. 차가운 수건, 부채, 심지어 얼음팩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죠. 이거 다 공짜예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무료라고 하더군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학생들이 쿨링 키트를 받아서 시원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기 봐요, 선생님. 조깅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랬습니다. 38도 더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 더위에. 알렉시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프랑스였다면 56도는 물론이고 35도만 되어도 모든 야외 활동이 중단됐을 텐데 말이죠. 그때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쪽에서 어르신들이 맨손 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활발하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동을 하고 계셔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지켜봤습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즐거워 보였죠. 너무 더우신데 괜찮으세요? 제가 한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매일 하는 일이에요. 더위에 지면 안 되죠.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체조하는 곳 주변에도 그늘막과 미스트, 급수대가 완비되어 있었어요. 5분마다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었죠.
한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심지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상해요, 선생님. 프랑스보다 시원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해요. 클라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38도면 충분히 더운 온도인데 사람들이 마치 봄날처럼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늘막, 미스트, 급수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랐죠. 이건 행정이 아니라 문화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거든요. 학생들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38도 더위에 야외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선생님, 우리도 조깅해 볼까요? 한 학생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은 진담 같았어요.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한강공원을 떠났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냉소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고 있다니. 버스에 타면서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랐거든요. 과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서울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말이죠. 호텔에 돌아와서 와이파이에 연결하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식들이었죠. 첫 번째 메시지는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소피, 언론에서 난리다. 확인해봐.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급하게 프랑스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봤죠. 한국은 외국인을 위한 연출 천국, 실제와 다른 모습 연출 의혹. 기사를 읽어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방문단을 위해 특별히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연출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두 번째 충격은 학부모들의 항해 메시지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완전히 난리가 났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조작에 놀아나는 거 아니야? 한국 정부가 미리 다 준비해둔 것 같은데. 소피 선생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확인도 안 하고.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기분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우리가 본 건 진짜였는데 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때 알렉시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복잡해 보였죠. 선생님, 프랑스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알렉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봐요, 내가 뭘 했어요. 한국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완벽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진짜 한국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알렉시는 한국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알렉시, 우리가 직접 본 건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해요. 그때 다른 학생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라라와 몇 명의 학생들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선생님, 저희도 뉴스 봤어요. 정말 연출이었을까요? 클라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우리가 본 것들을 생각해봐. 공항, 지하철, 한강공원. 그게 다 연출이었을까? 그런데 선생님, 너무 완벽했잖아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요.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때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본 거야. 아무도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시키지 않았어.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한강공원에서 운동하던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다 연기를 했다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연출인지 진짜인지 구별 못하겠어요? 다른 학생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해요.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나요? 프랑스보다 훨씬 나은데.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믿는 쪽과 의심하는 쪽으로 나뉘었죠.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죠. 연출이라기에는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얘들아, 내일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리고 직접 확인해보는 거야.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진짜를 봤는데 왜 세상은 그걸 믿지 않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한 건 진짜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료 교사였어요. 소피, 정말 괜찮아? 언론에서 난리인데.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의심하는데 직접 경험한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본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말 정교한 연출이었을까요? 내일은 더 신중하게 관찰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주택가로 가보자고 했어요.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왜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거예요? 알렉시가 의아해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어제 뉴스 때문에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을 가보자. 서울 외곽 주택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풍경도 점점 달라졌어요. 고층 빌딩 대신 낮은 아파트들과 단독주택들이 보였죠. 오전 10시, 기온은 이미 36도를 넘어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더위가 확 밀려왔어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클라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넓은 도로도 없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곳이었죠. 첫 번째 놀라움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정류장인데도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어요. 의자도 시원했죠. 여기도 냉방이 돼요? 학생 하나가 신기해했습니다. 관광지도 아닌 동네 정류장까지 이런 시설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상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상점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에어컨 나오는데 왜 문을 열어놨지? 알렉시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더운 날에는 문 열어놔요. 지나가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쉬라고요. 손님이 아니어도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더위에 지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쉬세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손님도 아닌 사람을 위해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놓다니요. 골목을 더 걸어가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통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계셨어요. 그 옆에는 작은 팻말이 있었죠. 자유롭게 드세요.
저게 뭐예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차가운 물이었어요. 얼음까지 둥둥 떠 있었죠. 더우신 분들 드시라고 놔둔 거예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물을 한 컵 떠서 마시셨어요. 정말 공짜예요? 네, 그냥 이웃끼리 나누는 거예요. 더운 날에는 당연한 거죠.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건 어떤 정부도 지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일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다음 골목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더위에 지쳐 보이는 저희를 보시더니 손짓하셨죠. 얘들아, 이리 와. 더우면 안 돼. 할머니는 저희를 그늘진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외국인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외국인이면 어때? 더우면 다 마찬가지지. 부채 가져가. 시원하게 다녀. 학생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부채를 받았습니다. 알렉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할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클라라가 어눌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거든요. 근처 슈퍼마켓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차가운 음료수를 권하셨어요. 더우시죠? 이거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더운데 어떻게 견뎌. 그냥 드세요. 이런 친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골목마다, 상점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메뉴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친절했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선생님,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학생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렉시조차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죠.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부도 조작할 수 없는 일상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했거든요. 얘들아, 이제 알겠지? 우리가 본 게 진짜야.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그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갈 곳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연출이라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관됐죠. 해가 질 무렵 저희는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 대신 감동이 가득했죠. 마지막 날 아침, 알렉시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불평부터 늘어놓던 그 아이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렉시, 괜찮아? 제가 물어봤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오늘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세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죠. 버스에서도 알렉시는 계속 조용했어요. 쟤 왜 저래? 다른 학생들도 알렉시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가장 말이 많던 아이가 이렇게 조용할 리 없었거든요. 한국 학교에 도착했을 때 또 놀랐습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이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한국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고 목소리도 또렷했어요.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죠. 교실로 들어가면서 알렉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잖아요.
베끼기나 한다고 했고요. 알렉시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어요. 교류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수준이 정말 높았거든요. 영어도 유창했고 내용도 체계적이었죠.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나와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냉방 시스템, 공원의 쿨링존, 버스 정류장의 에어컨까지 자세히 설명했죠. 이 모든 시스템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어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클라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요. 그때 알렉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알렉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지요. 알렉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달리 겸손해 보였어요. 프랑스에서는 각자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요. 지하철에서는 밀치고, 더우면 짜증내고, 불편하면 불평해요. 한국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알렉시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더라고요. 알렉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제 할머니가 저희에게 부채를 나눠주셨어요.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서요. 알렉시가 할머니 이야기를 했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요. 알렉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어요. 우리도 이런 사회가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알렉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질서 있고 따뜻한 사회가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회 말이에요. 알렉시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였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알렉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 한국을 무시했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한국 학생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이야기할게요.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알렉시가 자리에 앉으면서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 여행의 진짜 의미를 알렉시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교류 세션이 끝나고 한국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렉시는 한국 학생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친해졌어요. 선생님,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알렉시가 제게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정말? 네, 이런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알렉시가 다시 제게 왔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주신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프랑스에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걸 볼 때마다 한국에서 느꼈던 마음을 기억하고 싶어요. 알렉시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됐나 봅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첫날, 파리는 여전히 5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과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사람들이 짜증스러워했고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감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소피, 어떻게 됐어? 언론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했던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긴급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30명 넘는 학부모들이 몰려왔어요. 표정들이 모두 심각했죠. 소피 선생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속은 건 아니죠? 한 학부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부모님들, 제가 48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연출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저는 며칠 동안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첫인상부터 주택가에서 만난 할머니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특히 알렉시를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학부모들이 알렉시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건방지던 그 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알렉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던 학부모들도 알렉시의 진심 어린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2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소피 선생님, 한국 방문 보고서를 검토했는데요. 한국식 폭염 대응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질서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모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선택 수업을 개설한다는 공지가 나온 거였어요. 정말요? 한국어 수업을요? 다른 교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학생들의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수학여행 다녀온 아이들이 계속 요청했죠. 교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는 날, 저는 교실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렉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알렉시, 정말 한국어 배우는 거야? 네, 선생님. 첫 수강생으로 등록했어요. 알렉시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 한국 학생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더 깊이 대화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다니요. 한국어 수업에는 알렉시뿐만 아니라 클라라와 다른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총 15명이 등록했어요. 선생님,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어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후 학교에서 한국 문화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어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 시민의식, 배려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죠. 발표회 마지막에 저에게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다녀온 곳은 더운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까지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기술이나 시설만 본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봤죠. 제 목소리에도 감정이 담겼습니다. 그 여행이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줬거든요. 폭염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질서를 지키는 성숙함, 낯선 사람에게도 베푸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장모네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배려하는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알렉시는 한국어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자주 해요.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알렉시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행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56도 폭염에 지쳐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였습니다.